바로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열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긴 했지만 내란은 아니라는 대통령. 29분 분량의 담화문은 또 한 번 세상을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죄, 또 몰아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대통령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 괜히 제가 지켜봤어요. 정신 건강이 안 좋습니다. 충격의 시작은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기수 씨는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수방사 중에서 서울 관련된 부대에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울기 시작하니까 이게. 때는 12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이어 국회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고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막는 포고령 1호가 발표되자 사람들의 충격은 더 커졌는데요. 민호 씨 역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가장 먼저 떠올렸다고 합니다.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았고 걱정을 점점 더 하다가 12시쯤 전화가 아들한테 온 거예요. 긴박했던 순간 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민호 씨. 저 지금 출근 명령 나와가지고 출근 중이에요. 출근. 왜 그런지 알아?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너 잘 들어. 도발 아니야. 너 참직한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상하는 행위를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너 실탄 지급받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제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배운 거에 따르면 계엄이라는 건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한 거예요, 사실은. 같은 시각 계엄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은 여야 의원들은 국회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담 넘어서 들어왔고 혹시나 표결을 하지 못하게 사전에 체포될까 봐 담 넘자마자 가방 들고 계속 뛰어 전력 질주해서 들어왔죠. 다음 날 새벽 1시 무렵 천신만고 끝에 출석한 국회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새벽 4시 22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일이 드러난 건 이때부터였는데요. 계엄군이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벙커에 붙잡아두려고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장과 여야 당 대표를 체포하려 했던 계엄군. 게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탄핵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요.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판단이 뒤집어진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해서 한동훈 대표가 말을 자꾸 바꿨던 것은 탄핵의 흐름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니까 안정적으로 윤석열이 갖고 있는 권력의 시간을 당 중심으로 가져와서 당 중심의 국정 운영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날 오전 있었던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데요.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2분 남짓한 담화에서 여당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고 말한 윤 대통령.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야 제적의원 300명이 모두 참석한 상황에서 첫 번째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
결과는 부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그 뒤였는데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를 위한 의결 정족수는 200명 이상. 하지만 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국회 앞에 모인 국민들 역시 한 목소리로 투표를 외쳤지만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모두가 절망하던 바로 그때 김혜지 의원이 들어와 투표를 하고 떠납니다. 잠시 뒤 김상욱 의원도 물 한 잔을 마시곤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대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투표함은 열리지도 못한 채 계엄군을 출동시킨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나타나지 않은 105명의 국회의원들. 이들이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우린 그들을 직접 만나 답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 참여하실 건가요? 탄핵 투표? 무슨 카메라예요? 투표 참여하실 건가요? 어디 카메라인가요? 선거할 때마다 투표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답 없이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민의의 전당 국회. 우린 이곳에서 묻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원님 14일에는 투표 다 혹시 참여하실 계획이실까요? 같은 집은 너무 여러 번 하셔가지고 그냥 말씀 안 드린다고 얘기했어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 먹어봐야죠. 대부분 여당 의원의 입장은 같았습니다. 투표 참여하실 건가요? 이번 주 토요일 네. 결정해야 되는데 네. 아직 뭐 그걸 그러니까 참여하자 말자 결론이 안 났어요. 저는 당론에 따라서 할 겁니다. 당론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계엄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저희는 대통령을 지키는 당이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당이라고요. 지금 국민들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욕을 먹더라도 책임 있는 길을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혼란을 줄일 안전하고 책임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의원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투표 불성립된 날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공동 담화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이 말하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는 우려되는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에 탄핵은 아니고 하야를 시키겠다. 조기 대선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2월, 3월까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게 질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한동훈 대표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결재는 다 대통령이 합니다. 이 자체가 무질서예요. 야당 의원들 역시 여당에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는데요. 지금 저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 108분이 모두 다 반대할 거라고 자신하면 자유투표를 하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라고 할 텐데 못 믿는 거죠, 서로를. 그런데 우린 지난 7일 당론과 달리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의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우리 여당은 책임이 있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옳음을 택하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만난 또 한 사람은 김혜지 의원입니다. 한 표 소중한 국민들의 뜻을 대신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각장애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엄 선포하는 것조차 이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것조차 못 하시는 분들을 저는 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의 담화는 수어 통역이 없었습니다. 재난 문자도 오지 않았는데요. 따라서 장애인을 대표하는 자신이 꼭 투표를 해야 했다는 겁니다.
다 본인들이 성인이고 또 본인들이 대변해야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실 거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이들이 표결을 하지 않은 대신 지키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지난 10일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수사기관의 칼끝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데요.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끝끝내 자신은 당당하며 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나는 소위 말해서 법을 어기지 않았다. 고도의 통치 행위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란은 없었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도 헌재에서 끝까지 자기는 하야하지 않고 다투겠다는 거고 보수의 결집을 이뤄내서 본인의 정당성 확보를 또 한쪽에서는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에 갈등을 부추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담화였다. 야 6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만 있는데요. 탄핵 절차로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됐던 김귀삼 씨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이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든가 부마 사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겪었던 게 우리 후배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젊은 친구들이 부당함을 외쳤던 이런 것들 보면 참 많이 더 깨어났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대한민국은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국회 앞엔 최근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견제 해놓으시고 시위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무료로 커피 드리라고 하시는 분들 전화가 꽤 많았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누군가는 감기약을, 또 누군가는 핫팩을 미리 결제하거나 기꺼이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건 더 있습니다. 뭐 들고 나오신 거예요? 저 이거 방탄 응원봉이요. 응원봉을 들고 나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불빛은 저희가 끄지 않는 이상 꺼지지 않잖아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또 이 응원봉을 들고 모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나올 겁니다.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이 거리를 가득 메운 겁니다. 민주주의는 항상 흔들립니다.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고요. 전진과 후퇴가 있었지만 항상 전진하는 방향으로 와 있었고요. 비극의 역사는 때론 반복됩니다. 하지만 분노와 노여움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비록 희미할지라도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오로지 국민만 알아보고 국민만 제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